여러분,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증상은 의외로 자주 볼 수 있는, 어쩌면 생활 속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뱃살이 많이 쪘을 때 연관돼서 피가 혼탁해질 수 있는데요. 이걸 굳이 질병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들이나 또는 의외로 이 주부들에게 자주 나타난다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은희 기자 부탁드려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고혈압, 고지혈증, 또 심장질환 이런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각종 암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아서 사망 원인 1위인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성인병의 직전 단계로 소리 없이 무섭게 다가오는 증상이 다름 아닌 대사증후군입니다. 요즘에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해주거든요. 피를 뽑아서 금방 진단할 수 있으니까 상담해 보시고요. 큰 병 걸리기 전에 생활 습관부터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증상. 고지방, 고탄수화물의 식습관과 음주 등으로 인해 환자 수가 급증하고 결국 1,000만 명을 돌파한 질환. 질병 도미노의 시작, 일명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섭취한 영양을 몸에 순환시키는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의 원인이 되는 상태인데요. 이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비만, 당뇨병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몸의 작용이 감소하게 돼서 지방세포와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게 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어 알아채기 어려운 대사증후군,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 한 직장인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계속 일하다 보니 최근에는 점점 살도 찌고 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심각하게 불어난 뱃살을 보며 자연스레 건강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배에 주로 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빨리 뺐으면 좋겠다. 예, 건강상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결국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체혈과 복부둘레 측정을 통해 검사한 결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방 조직이 많아지면 지방 조직에서 유리되는 지방산이 혈중을 통해서 몸 안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의 발병이 또는 진행이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관련된 심혈관 질환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도 악화되게 되어 있죠.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복부 비만, 또 혈액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혈압과 혈당이 높은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가 낮은 경우,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은데요. 혈관이 40% 이상 좁아지면 언제라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보통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은데요. 의외로 주부들에게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씬해 보이는 이분도 대사증후군이라고요.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저희가 혈당이 좀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대사증후군을 알게 됐거든요.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남성 사무직의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이 타 직종보다 25% 이상 높은데요. 여성은 전업주부가 직장인보다 무려 85%나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타 직종에 비해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고요.
식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여성이 42%, 남성이 37%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금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대사증후군이 폐경 이후에 위험성이 높아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은 운동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주부의 경우 당 수치와 중성지방이 높아 당뇨병 위험이 있었는데요.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5배나 높아지니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설거지, 청소하면서 계속 움직이니까 괜찮겠지 생각 마시고 주부님들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거든요. 이분은 평소 집에서 혼자 식사할 때 간단한 면류로 끼니를 때우곤 했대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더 자극하니까 매일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물성 지방도 섭취를 줄이세요. 식후엔 일명 다방커피 드시는 분들 많지요? 대사증후군 예방의 특효약으로는 녹차가 좋습니다. 하루 석 잔 이상 마시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꾸준한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준선을 바닥에 하나 정해놓고요. 선에 한쪽 발을 두고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이제 어깨하고 하체를 강화시키는 이제 전신 운동 중 하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단은 하루 30분씩 이제 투자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대사증후군을 극복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운동은 TV를 보면서도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의자를 지탱한 후 다리를 수평으로 뻗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치명적인 병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올바른 생활습관만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